네, 저희는 전 시간에 쿠키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라고 하는 거를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최초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리퀘스트에 넣어줄 쿠키가 없어요. 그리고 리퀘스트에다가 쿠키를 넣어주는 작업은 개발자들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누가 자동으로 하는 거? 브라우저가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네, 최초 요청에서 아무런 쿠키가 없으면은요, 웹서버는 쿠키를 적어도 한 개는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 한 개가 뭐냐면 세션 관리를 위한 JSession ID라고 하는 쿠키를 만들어서 보내주게 돼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쿠키들을 브라우저로 보내주게 됩니다. 보내주게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응답은 끊기게 돼요. 그러고 나서 브라우저와 웹서버의 연결은 끊기게 되고요. 서버가 보내준 이 쿠키라고 하는 것은 쿠키 저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그 쿠키 저장소는 누가 가지고 있다?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어요. 브라우저가. 그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다가 똑같은 웹서버로, 뭐 예를 들면 네이버닷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음.net이라든가 이런 똑같은 웹서버로 또다시 요청을 보내게 되면 그때에는 자기가 저장하고 있었던 쿠키를 요청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JSession ID라고 하는 쿠키가 있고요. 서버가 JSession ID를 보내줬으면 브라우저는 요청을 보낼 때마다 JSession ID를 포함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웹서버 입장에서는 아까 웹서버에서 쿠키들을 가져오는 방법 말씀드렸죠. get cookies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JSession ID라고 하는 쿠키는 무엇을 할 때 필요하냐면 서버가 세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세션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JSession ID입니다. 서버 쪽에서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세션을 찾기 위한 아이디. 그래서 그 쿠키 JSession ID를 브라우저가 계속해서 요청을 보낼 때마다 JSession ID를 보내주게 되면 서버의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우리 서버는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서버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네.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우저마다 하나씩 생기는 거다. 아까 세션 아이디가 엣지에서의 세션 아이디와 브라우저에서 세션 아이디가 바뀐다는 걸 보여드렸죠. 그걸 보여드리고 서버 쪽에서 중요한 거는 모든 동작은 서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션과 관련된 모든 작업들, 데이터를 저장한다거나 데이터를 읽어온다거나 이거는 전부 다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션에다 정보를 저장하고 세션에서 정보를 읽어오고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웹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브라우저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브라우저는 뭐만 주는 거예요? 브라우저는 쿠키로 세션 아이디만 주는 거예요. 세션 아이디만 주면 이 브라우저에 매핑되어 있는 세션을 찾아서 여기에서 서버가 정보들을 읽고 쓰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쿠키는 브라우저가 어떤 특정 폴더에다가 쿠키들을 저장을 하는 것이고 세션은 웹서버가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저 개념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실제로 쿠키들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구글 한번 볼게요. 구글. 자, 이게 지금 구글 홈페이지예요. 구글 홈페이지인데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google.com. 제가 여기를 google.com이라고 직접 넣었어요. google.com이라고 직접 넣었고요. 자, 요청을 보면 제가 보낸 요청은 이거예요. google.com. 그죠? google.com. 클릭해 볼까요? 쿠키 보세요. 도대체 이 구글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얼마나 많은 쿠키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마 이 SID라고 하는 게 J 세션 아이디에 해당하는 구글에서 사용하는 그런 쿠키 이름일 거예요. 아마도. 뭐 그것 말고도 무슨 아이디, 뭐 HSID, SSID, API SID, SAPI SID 뭐 이러면서 뭔가를 되게 많이 하고요. 이 중에서 딱 알아볼 만한 건 요거 하나 알아볼 만하네요. 2022년 1월 19일 뒤쪽에 숫자 4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쿠키도 보낸 거예요. 어디에? 리퀘스트에. 그러니까 이미 오늘 구글을 접속을 하면서 구글이 미스판스에다가 쿠키를 실어서 보내준 거였었던 거고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실어서 보내줬었던 거고, 그것들을 구글을 요청할 때마다, 구글 페이지로 요청을 할 때마다 웹브라우저는 이런 값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값들이 전부 다 구글 서버에서 뭔가를 찾아낼 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값들이요.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값들이 그 사용자에 대한 어떤 맞춤 정보들을 찾기 위한 정보들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암호화를 해버렸죠. 값들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그냥 이 문자열만 봐서는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누구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구글 서버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밸류에 대한 것들은 구글 서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파이어리 그 시간을 한번 보시면 만료 시간이죠. 만료 시간 여기 보시면은 2023년에 만료가 2022년이 아니라 2023년에 만료가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셋 맥스 에이지를 한 거예요. 1년 이상. 네. 그러니까 구글에 한번 딱 접속하고 나면은요. 구글이 보내준 그런 쿠키들은 이렇게 1년 이상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를 지워버리지 않으면 이런 쿠키의 값들이 계속해서 구글로 날아가는 거죠. 전송이 되는 겁니다. 뭐 구글만 그런 게 아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com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네이버 페이지가 보이고 있는데 여기 네트워크에서 네이버.com이 있을 거예요. 여기 몇 개 없군요. 생각보다 쿠키가 몇 개 없네요. 근데 따따따 네이버.com 네이버.com 생각보다 네이버는 쿠키를 많이 사용하지 않네요. 쿠키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는 2031년까지 저장하는 10년 동안 저장하는 그런 쿠키가 있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음을 한번 볼까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고 다음도 몇 개 안 되네요. 그죠? 구글만큼 쿠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뭔가 다음도 이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암호화된 값들을 가지고서 이 사용자한테 맞는 뭔가 정보들을 저장했다가 가져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음도 한번 쿠키를 만들면 10년 사용하는군요. 그렇죠? 익스파이어리 그 날짜를 보면. 네,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요거는 뭐 나중에 서블릿만 만들면 되니까 요거에 관련된 서블릿은 나중에 만들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JSession ID를 우리가 직접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JSession ID를 만들어주는 것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자동으로 만들어서 보내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쿠키를 리퀘스트에 포함시키는 과정도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별로 없고요. 웹 개발자들, 서버 개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션에다가 정보를 어떻게 저장을 하고 세션에 저장된 정보들을
어떻게 그 브라우저한테 줄 수가 있는지, HTML을 만들 때 세션에 포함된 정보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그 뷰와 컨트롤러는 분리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컨트롤러부터 먼저 만들게요. URL을 처리하는 컨트롤러부터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세션 테스트 서블릿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블릿을 만들어주는 메뉴고요. 클래스 이름은 세션 테스트 서블릿 이렇게 만들게요. 나머지는 뭐 다 디폴트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넥스트. 그다음에 여기에 이름 변경할게요. 첫 글자만 소문자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URL을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첫 글자를 소문자로 바꿨고요. URL 매핑은 전부 다 소문자로 세션 테스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넥스트. 여기서도 생성자 빼고요. 호스트 빼고 겟만 남기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딱 남겨두고서 할게요. 피니쉬. 네, 클래스 퍼블릭 클래스죠. 퍼블릭 클래스 세션 테스트 서블릿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데 첫 글자만 제가 소문자로 일부러 바꿔버렸고요. 처리할 수 있는 URL은 한 가지 패턴, 이런 한 가지 패턴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서블릿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두 개 메서드만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출력물 먼저 넣어보죠. 출력물 세션 테스트 서블릿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두 개 이렇게 해보고요. 서버 쪽에서는 일단 여기서 뭔가 우리가 일을 할 거고요. 세션에 관련된 일을 할 거예요. 세션에 관련된 일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면 request get request dispatcher URL을 어디로 보낼 뷰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web inf 이름은 session test.jsp로 보낼 거예요. 요거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이따가 만들면 돼요. 이렇게. 일단 요 뷰와 컨트롤러가 동작하는 것까지만 일단 먼저 만들까요? 네. 컨트롤러와 뷰가 동작하는 것까지만 일단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바꿔가면서 컨트롤러도 서블릿도 바꾸고요. 그리고 JSP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 INF 밑에서요. 웹 INF 밑에서 여기 숫자 붙일까요? 1번, 2번, 3번. 3번 세션 테스트. 전부 다 언더스코어로 만들게요. 3번 세션 테스트 JSP. 그러면 이 이름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웹 INF new JSP 이름 복사한 거를 넣으시면 돼요. JSP 파일 웹 INF 폴더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냥 피니쉬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타이틀은 세션 이렇게 할게요. 세션. 그 다음에 바디에 제목 하나 넣죠. 세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 시간에
방문의 수 한다 그랬는데 일단 요거 먼저 하고 세션 먼저 설명드리고 방문의 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깜빡했네요. 아까 J 세션 아이디 설명하다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자, 일단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한번 보죠.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세션 테스트 서블릿의 두 개의 메서드를 먼저 호출하시면 돼요. 오른쪽 클릭. run as, run on server. 그래서 서버를 재시작해 주시면 돼요. finish, 서버, 재시작. 네. 이렇게 세션 테스트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면 돼요. 나오면 되고, 그 세션도 테스트 하실 때 네트워크를 보시고서요. 새로 고침할 때마다 요 주소가 보이니까 여기서 쿠키는 뭐가 있는지 뭐 세션 쿠키밖에 볼 수 없어요. 브라우저는 쿠키밖에 못 보고요. 브라우저한테 세션이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보내줄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여기까지 동작 되셨습니까? 자, 뷰와 컨트롤러가 동작하죠.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세션에다가 서버가 와스에서 세션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거예요. 서블릿을 실행해 주는 거는 와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실행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세션에다가 정보를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세션 객체를 생성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려면 제일 처음에 세션 객체를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세션 객체를 생성하실 때는 생성자를 호출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자, 중요한 거. 일단은 클래스는 HTTP 세션입니다. 변수를 HTTP 세션으로 하시면 되고요. 임포트문 보여드릴게요. 임포트문은 javax 서블릿 HTTP 세션이라고 하는 걸 생성하시면 돼요. 생성하시면 되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다루는 모든 프로토콜은 HTTP 프로토콜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서블릿도 HTTP, 리퀘스트도 HTTP, 리스폰스도 HTTP, 세션도 HTT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션이라고 할게요. 세션. 자, 세션은 리퀘스트부터 시작을 해요. request.get session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거 하시기 전에 get session 메서드를 보시면은요. get session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두 개가 있어요. 오버로딩 되어 있습니다. 오버라이딩이 아니고 오버로딩 되어 있어요. 하나는 파라미터가 없는 메서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불리형 값을 갖고 있는 메서드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저 문서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네. 리퀘스트 객체에는 get sessio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는 클라이언트는 서버로 뭘 보내주죠? JSession 아이디를 보내주죠. 맞아요? 그죠? 네. 즉 브라우저가 요청에 실어준 요청에 포함시킨이라고 할까요? 요청과 함께 전달한 J 세션 아이디 쿠키에 그냥 간단하게 세션 아이디라고만 할게요. 너무 긴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가 요청과 함께 전달한 세션 아이디와 매핑되어 있는 아이디와 서로 매핑되어 있는 세션 객체를 리턴합니다. 얘가 해주는 일은 저희 아규먼트가 없는 경우에 근데 문제는 최초 요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내줄 세션 아이디가 없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보내줄 세션 아이디가 없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세션 아이디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션 객체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생성해서 리턴을 해줘요. 이게 get 세션이에요. get 세션. 근데 get 세션이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리퀘스트에 get sessio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는데 불리언 타입의 create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가 있었을 거예요. 하는 동작은 get session과 똑같아요. 세션 아이디에 매핑되어 있는 세션 객체를 리턴한다까지는 똑같은데 클라이언트가 세션 아이디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 하는 동작이 달라요. 불리언 값을 true로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create를 해라라는 뜻이 되겠죠. 불리언 값을 true를 준 경우에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을 해주고요. 불리언 값에 false를 주는 경우에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지 create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그때는 null을 리턴해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null이 리턴될 수가 없는 메서드고요. 얘는 null이 리턴될 수도 있는 메서드예요. 이 차이점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null 포인터 익셉션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면 null이 절대로 리턴될 수가 없는 get sessio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간혹 세션 객체를 생성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서버 쪽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요청마다 무조건 세션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세션을 생성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아래쪽에 있는 메서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요청과 함께 전달한 세션 아이디와 매핑되어 있는 세션 객체를 리턴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고 클라이언트가 세션 아이디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아규먼트가 true이면 경우에 이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규먼트가 true이면 새로운 세션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하고요. 아규먼트가 false이면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null을 리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절대로 null이 리턴될 수 없는 그런 메서드고요. 필요한 경우에만 세션을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래쪽도 써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무조건 세션 만들겠다는 얘기.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있는 거 리턴하고. 이 메서드는 자, 여기까지 하면 세션 객체가 생성이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세션 객체 생성이라기보다는 세션 객체
가져오기 또는 생성하기. 또는 생성하기. 그러니까 이 메서드가 세션이 없으면 생성, 있으면 있는 거 가져오기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라는 거냐면 세션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세션 객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 유저 이름을 저장한다거나 유저 아이디를 저장한다거나 등등등 필요한 것들을 세션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하실 때에는 세션 리퀘스트에다가 정보 저장할 때 어떻게 썼죠? 리퀘스트 포워드 하기 전에 포워드하는 JSP로 그 저장할 데이터 보낼 때 리퀘스트 무슨 메소드? 리퀘스트 set attribute 쓰지 않았어요? 그죠? 똑같아요. 세션에다가 정보를 저장하시려면 session.set attribute session.set attribute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ession.set attribute를 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쿠키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value를 주시면 돼요. 단 여기서는요. value 타입을 보세요. value가 무슨 타입이죠?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쿠키는 무조건 문자열만 전달할 수가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통신이잖아요.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통신이기 때문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자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이퍼텍스트. 텍스트가 왔다 갔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쿠키가 저장할 수 있는 거는 문자열밖에 없는데 세션은 자바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객체들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 문자열, 불리언, 배열, 리스트 등등등 필요한 것들은 다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리퀘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set attribute 이용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세션에다가 저장할 때에도 session set attribute를 하시면 돼요. 일단 문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사용자 이름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관리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관리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션에 대한 설정 정보 세션 설정 정보 세팅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set max inactive interval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션 만료 기간. 자, 이 세션 만료 기간도요. 문서를 보시면 문서가 int라고 돼요. 파라미터가 int고요. 이 int는 단위가 이것도 초 단위예요. 초. 대부분의 그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같은 경우에 그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는 시간이 요즘 보통 5분? 10분? 네. 보통 5분이나 10분 정도일 거예요. 네. 그럼 5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5분이라고 하면 300. 1분이 60초니까 5 곱하기 6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5분 후에는 세션을 만료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단위가 초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분 후 세션 만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5분 후에는 세션 자체가 세션 객체 자체가 만료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세션 아이디에 매핑되어 있었던 세션 객체가 메모리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set max in active interval이에요. 자, 여기서 inactive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자동 로그아웃도 5분 후에 무조건 자동 로그아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계속 뱅킹을 뭔가 계속 하고 있으면 뭐 금액 조회하고 그다음에 뭐 이체하고 뭐 게시사항 공지사항 보고 이벤트 하고 뭐 이런 거를 계속 그 어플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5분이 지나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션의 정보가 저장된 후에 새로운 리퀘스트가 오지 않았을 때 몇 번 동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계속해서 그 앱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조회한다라는 리퀘스트가 서버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5분이 되는 거예요. 세션의 만료 시간은 가장 최종 리퀘스트에서부터 여기 설정한 시간까지예요. 그때까지 다른 리퀘스트가 없이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1분으로 할까요? 5분 너무 빠른 것 같고 1분으로만 할게요. 정말로 삭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 가만히 뭐 앱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면 인액티브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액티브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요청이 올 때마다 이 세션의 만료 시간이 계속해서 그때부터 60초, 그때부터 60초, 그때부터 60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 PC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여러분들이 클릭만 해주게 되면 브라우저에서 그 메뉴를 어떤 메뉴든 클릭만 해주게 되면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계속해서 연장이 돼요. 그 팝업창 띄우잖아요. 로그인 계속 유지하시려면 연장을 클릭하세요. 뭐 이런 팝업창 뜨죠. 그게 뭐냐면 서버로 리퀘스트 보내려고. 서버로 리퀘스트가 가면 세션 만료 기간이 그때부터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최초에 설정되어 있는 이 값이 그때부터 이게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를 만들었고요. 컨트롤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JSP를 가볼게요. 컨트롤러가 요청이 왔을 때 get이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서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세션 아이디에 해당하는 세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세션에다가 사용자 이름은 관리자다라고 하는 거를 저장해 놓고 있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JSP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세션은 리퀘스트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왜 리퀘스트보다 더 큰 개념이냐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브라우저 한 개마다 세션이 한 개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리퀘스트는 언제 끝나요? 리퀘스트가 오고 리스폰스가 가버리면 이 리퀘스트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또 다른 리퀘스트가 오면 또 다른 리스폰스가 가죠. 리스폰스가 가면 이 리퀘스트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리퀘스트나 두 번째 리퀘스트나 브라우저는 같기 때문에 사용하는 세션은 어떨까요? 사용하는 세션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를 계속해서 보내게 되면 그 브라우저가 사용하는 세션은 동일한 한 가지 세션만 계속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리퀘스트가 메모리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리퀘스트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있는 게 세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EL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뭔가가 생각이 날 듯 하실 거예요. 아마도 뒤쪽에 그림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세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고요. 저장을 하고 있고 이제 컨트롤러가 넘어갔어요. 컨트롤러가 JSP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JSP 가볼게요. 자, 여기가 JSP입니다. JSP가 하는 역할은 뭐? JSP는 어디서 실행돼요? JSP에서 자바 코드를 만들면 어디서 실행되죠?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죠. JSP는 HTML 껍데기 안에다가 정적인 HTML 템플릿 안에다가 요청이 올 때마다 어떤 새로운 동적인 컨텐츠들을 더 추가를 해서 HTML 만들어서 브라우저로 리스폰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서블릿이란 말이에요. 그쵸? 네. 자, 여기다가 소제목을 하나 넣을 건데 스크립틀릿이라고만 소제목을 하나 넣을게요. 스크립틀릿이 뭐죠? 이게 스크립틀릿이죠. 기억나세요? 이게 스크립틀릿이란 말이에요. 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세션에 여기서부터는 자바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세션에 저장된 유저 네임 정보를 읽어서 화면에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패러그래프를 만든다거나 div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얘를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세션 객체가 있어야 그 정보를 읽어올 수가 있겠죠. 세션 객체가 있어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JSP는 내장 객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세션. JSP 안에는 세션이라고 하는 내장 객체가 있는 거예요. 네. JSP가 서블릿 클래스로 변환될 때 리퀘스트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리스폰스,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리스폰스 보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립틀릿에서는 세션을 get 세션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session.get attribute. 자, 뭐였었죠? 제가 넣을 때 user name이라고 넣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얘가 뭘까요? 리턴 무엇을 리턴할까요?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set attribute를 할 때 name은 스트링이지만 value는 뭐였죠? value는 오브젝트. 그래서 어떤 타입의 value든지 저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get을 하게 되면 get으로 이름을 주게 되면 얘를 value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리턴을 하는 거죠. 그 오브젝트를 스트링이면 스트링으로 캐스팅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배열이면 배열로 캐스팅을 해주면 되는 거고 리스트면 리스트로 캐스팅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숫자면 숫자로 캐스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문자열이다 그러면 스트링, 유저, 네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캐스팅까지를 해주셔야 얘가 에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 이 변수를 가져오게 되면 얘를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출력할 수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div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그냥 붙여버리죠. 뭐 사용자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는
익스프레션 쓰면 되겠네요. 유저 네임 이런 식으로. 얘는 스크립틀릿이 아니라 익스프레션 사용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컨트롤러에서 분명히 세션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컨트롤러 서블릿에서 세션에다 정보를 저장을 하고 클라이언트죠. 죄송합니다. 서블릿 클래스죠. 서블릿 클래스가 세션 객체를 찾아서 세션 객체에다가 분명히 어트리뷰트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JSP로 포워드가 되더라도 세션 객체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거기서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의 값을 읽어오면 여기에는 뭐가 있게 되냐면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값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그런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새로 고침만 하시면 돼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스크립틀릿에서 찾은 사용자 이름은 뭐다? 관리자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잘 되죠? 그러니까 세션 사용하시는 방법 되게 어렵지 않아요. 세션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냥 세션에다가 set attribute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곳에서 세션에서 get attribute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능하면 스크립틀릿 제거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EL이 expression language 이거 이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div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유저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얘랑 구별할까요? 요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얘를 출력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건 일부러 이름을 바꿨고요. 여기 있는 유저네임 뭐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있는 유저네임은 session.get attribute에서의 attribute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session scop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user name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해를 할 때 한번 request 뭐 이런 거 페이지 scope 이라고 했었던 적이 한 번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쓴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요.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어요. 세션 자동 완성이 안 되죠. scope 마치 배열을 사용하듯이 대괄호 써주시고요. 대괄호 안에다가 문자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문자를 뭐라고 넣으시면 되냐면 user name 이렇게. 세 개는 같은 결과를 줍니다. 볼까요? 새로 고침 관리자 이렇게 나왔죠. 관리자. 자, 왜
왜 얘와 얘가 같은 결과를 주느냐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EL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EL은 어떻게 동작하는? EL의 동작 방식. EL은 달러 중괄호 안에다가 변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변수를 어디서 찾을까요? EL은 변수 이름을 제일 처음에는 페이지 스콥에서 못 찾으면 리퀘스트 스콥에서 못 찾으면 세션 스콥에서 못 찾으면 애플리케이션 스콥에서 찾습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변수 이름이 페이지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페이지와 리퀘스트와 세션에 전부 다 동일하게 같은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가 리턴해 주는 거는 어떤 값을 리턴한다? 가장 먼저 찾은 페이지 스콥 여기서 찾았으면 여기서 끝. 근데 여기서 찾았을 때 없으면 리퀘스트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찾으면 그거 그냥 바로 여기다 출력. 근데 리퀘스트에도 set attribute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세션에 가서 get attribute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션에서 get attribute에서 찾게 되면 그 값을 여기다 출력하는 거예요. 이게 그 EL에서 그 변수 이름만 썼을 때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얘는 변수 이름을 어디서만 찾아라? 세션 스콥에서만 변수 이름을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의미고요. 얘와 얘는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를 이렇게 쓴 이유는 이거 자바스크립트하고 비슷한 방식이에요. 이름을 줄 때 개발자가 하필이면 여기를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주게 되면 만약에 이런 이름을 그죠? 누군가가 set attribute를 저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빼기, name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되고요? 이거는 뺄셈이란 말이에요. 뺄셈. 세션 스콥에서 유저라고 하는 변수를 찾고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페이지나 리퀘스트나 세션에서 어딘가에서 찾아서 그 다음 두 변수에 빼기를 계산해라 라는 내용과 똑같은 코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는 변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는 거죠. 세션 스콥에서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얘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면 안 좋겠죠. 네. 그냥 간단하게 요게 한 줄로 끝날 것을 괜히 어렵게 이렇게까지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전부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같은 결과를 줍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조금만 응용하면 시간이 좀 지나겠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만 응용하면 웹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만드실 수 있으세요. 우리 if 써볼까요? if를 쓰는 방법은 스크립트릿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JSTL 태그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JSTL 태그 해볼게요. 우리 어딘가에서 JSTL 태그 라이브러리를 5번에는 다 있죠. 라이브러리가.
네, 여기 다 있네요. 5번 프로젝트가 우리가 MVC 하던 거였었기 때문에 여기는 라이브러리가 다 있어요. 요거 복사 좀 할게요. 네. 태그 라이브러리, 아예 라이브러리 자체를 복사를 해버리죠. lib 폴더 자체를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컨트롤 C. 5번에 있는 거 복사하셔가지고 지금 7번에 lib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갖다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7번 lib 폴더 밑에 태그 라이브러리 2개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태그 라이브러리 사용하시려면 지시자 넣으시면 되죠. 디렉티브를 넣으시면 돼요. 무슨 디렉티브일까요? 태그 라이브러리. 태그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태그 라이브러리는 프리픽스. 프리픽스와 URL 주시면 되고요.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태그 라이브러리 여러분들 포함시켰죠?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태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JSP, JSTL 코어를 사용하겠다라고 설정했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X1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그 세션 정보를 사용한 페이지 분기라고 할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if 어떻게 만들죠? C, if 기억나시죠? if, for, for each 이런 set 이런 거 전부 다 C랑 코어 태그에 있단 말이에요. C, if. 자, 무엇을 테스트하냐면 EL로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EL로. 유저 네임이 같으냐 문자 열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관리자 이렇게 한글로 넣었었죠? EL에서는요 문자열 비교하실 때 equals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얘가 변수 이름, 얘가 비교할 거. 그럼 여기가 true 아니면 false가 되겠죠. 그렇죠? true이면 여기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바깥쪽이 될 거예요. 맞아요? 네. 관리자인 경우, 그 다음에 관리자가 아닌 경우, 그러면 요만큼을 복사를 할게요. 요만큼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를 관리자가 아닌 경우, 그러면 이렇게. 그럼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유저네임이 관리자이거나 관리자가 아니거나 두 가지밖에 없죠. 자, 여기를 H2를 줄게요. 여기는 관리자 페이지. 여기는 일반 사용자 페이지. 자, 이렇게 하시면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새로 고침. 당연히 관리자니까 무슨 페이지가 보여야 되는 게 맞을까요? 관리자 페이지가 보이는 게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세션에 저장된 정보를 딱 보고서 아예 페이지 전체를 두 개로 나눠버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관리자 페이지와 일반 사용자 페이지를 나누는 게 이런 식으로 세션 정보를 이용해서 가능해요. 물론 로그인도 이용이 돼요. 로그인도 이용이 되고 서블릿 클래스에서요. 서블릿 클래스에서 여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관리자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 뭐 게스트.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게스트라고 하는 문자에는 관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리퀘스트가 저기 세션에 저장되는 정보가 바뀌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사용자 페이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션에 뭐가 저장되어 있었습니까? 세션에 게스트라고 저장되어 있었으니까 게스트라고 하는 거는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 페이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if문과 JSP에서 if문과 세션에 저장된 변수, 세션에 저장된 어트리뷰트 이름을 가지고 어트리뷰트의 값을 가지고서 그걸 비교해서 어떤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로그인 했느냐 안 했느냐도 이거 응용하시면 되겠죠. 자, 로그인한 사용자한테는 누구누구 사용자는 메일이 몇 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한테는 여기다가 무슨 메뉴를 넣어주면 될까요? 로그인하세요라고 하는 메뉴를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션에 로그인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면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보여줄 내용과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로그인하세요라고 하는 메뉴를 보여주는 것을 서로 분리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포털에서 보여지는 이거죠. 네이버 보면 지금 이 부분 여기가 버튼이 로그인이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쵸? 네이버든 다음이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여기가 로그인 할 수 있는 메뉴가 뜬단 말이에요. 로그인 할 수 있는 메뉴가 뜨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로그인하면 요만큼이 어떻게 변해요? 요만큼이 뭐 누구누구 아이디나 자기 닉네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메일 몇 통, 쪽지 몇 통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딱 요만큼만. 그게 뭐예요? 딱 이거죠. 딱 해당하는 DIV만 로그인 했느냐, 로그인 하지 않았느냐, 딱 요거 보고서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줄지 아니면 로그인 하라고 하는 메뉴, 버튼을 보여줄지를 페이지를 나눠서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 관리에 이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쉬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죄송하고요. 네. 질문 있으세요? 세션에서 알아야 될 거는 get session, get attribute, set attribute.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get attribute, set attribute. request.get session, 일단 세션을 가지고 왔으면 get attribute, set attribute. 질문 없으십니까? 네. 저희 죄송한데 한 10분만 쉬었다가 수업 좀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10분만 쉴게요. 네. 45분이니까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